네,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에 주식 채권, 원화 모두 강세에 뛰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에 경신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또 인터넷 비롯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에 뛰었는데요. 거래 대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70% 늘어난 12조 7천억 규모로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11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종목 이야기 나눠주실 분 하창환 헤르메스닥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치레를 하시느라 헬스케지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리뷰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꼽아주셨던 종목이죠. LIG 넥스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네. 두 종목 한번 짧게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수급 특징주 LIG 넥스원 목표가 11만 원. 네. 네, 월요일부터 이렇게 가뿐하게 터치를 하고 지금 어제장에선 12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LIG 넥슨은 솔직히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는 인수건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네. 그 이제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네. 시간에서 이제 인수건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11만 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그 방산업체들 중에서 좀 저평가 네. 얘기들이 상당히 좀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지금 월선에서의 좀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지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갭을 메웠다가 갈 확률이 있거든요. 이렇게 갭 거래량 동반한 갭상이 나왔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펀더나 미국 지역에서의 확대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의 우상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미 바닥권에서 주가가 30% 이상 주가가 빠르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 매물들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메이드 맥스. 오늘장 공락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목표가가 16,500원이었는데요. 당일에 바로 터치를 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볼까요? FOMC 이후 비트코인 지금 여전히 강세입니다. 네, 일단 저는 코인이나 STO 쪽도 그렇고요. NFT 쪽 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특히나 이제 코인 쪽이나 NFT 쪽은 시세가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STO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조정이 많이 네. 나왔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실물 조각 투자에 대한 1호가 이미 승인이 돼서 좀 어제 핫하게 좀 뉴스들이 나온 상황이고, 또 이제 20일 이후에 또 서울 옥션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의 이제 승인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조금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이제 위믹스 재상장 관련된 이슈로 좀 말씀을 드려서 네. 그 당일에 바로 25% 정도가 오르면서 일단 좀 그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엔 또 이제 빚싸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의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이 사실 좀 변동성이 강하긴 강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 한 번씩 좀 정리하시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가지고 있는 호재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사이드는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절반 이상 좀 수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네. 물량들은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보유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0%의 수익 실현 그리고 2만 원 선 나머지 비중은 노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외에서 눈에 띄게 움직인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외에서는 내년 연구 성과를 달성할 해를 보낼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8.29% 상승세 보였고요. 엑스페릭스의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 그리고 주식 취득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6.08% 오른표입니다. HPSP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따라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4.83% 오름세 보였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짚어주셨지만 AI발 모멘텀이 확장이 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오르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보텍의 경우에는 3.57% 오름세인데요. 재무 개선 구조를 목적으로 MBT 주식에 대한 추가 취득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케어랩스는 2.36% 올랐는데요. 요즘에 굿닥 어플 사용해서 병원 예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혜를 톡톡히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반도체 종목으로 선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HP, SP를 선정을 해왔는데 뭐 이 종목은 이전에도 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고압수소 어닐링, 뭐 지겹도록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사실 위치적으로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닌데 사실 네. 시간에서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네. 어쨌든 오늘 미국장에서도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비중을 담기는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조금 뭐 비중을 담으시고 싶으시다 한다면 소재나 기판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면 차라리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세화 공정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여기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에 대한 뭐 이런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종목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좀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일단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회사고 또 이제 특허를 바탕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 사업 쪽으로 좀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요쪽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메모리 시장, 뭐 이런 반도체 시장의 업턴에 따른 수혜를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주도주로 올라왔었던 반도체 업체들이 사실 대부분이 다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밸류상으로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현재 뭐 어제 정규장에서도 11% 급등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서는 아직 상승 여력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거래일에 사실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네. 이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시간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돌파 매매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많은 비중을 좀 담으시기에는 사실 위치가 좀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급하게는 안 쫓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 사실은 갭해서 너무 이제 급등해서 가버리면은 그냥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아무래도 고점에서 잡는 거다 보니까 손절 라인도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기관에서 160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급등을 한 HPSP. 최근 1년 주가 차곡차곡 우상향해 왔는데요. 오늘장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내놓은 그런 국면인데 최근에 연속성 있게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들 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서 외국 여행을 간 사람들이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수혜주로 꼽히는 하나투어 0.38% 오름세 보였지만 14거래일째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장부품 리더십에다가 4분기 최대 실적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역시나 보고 있는데요. BTS 슈가만 750억 원을 벌여들었다고 하죠. 글로벌 투어 연매출은 무려 2,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터 공룡답게 크게 매출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6회공을 뛰어넘는 하나시스템 4거래일째 1티어 종목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ISC는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시장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핫한 가운데 테스트 소켓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볼까요?
내년 항공권 할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11거래일째 매수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15년 연속 선정을 자랑하는 코웨이 역시 11거래일 내리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빵빵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빵빵이와 손을 잡고 팝업 스토어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류주로서 연말 성수기 모멘텀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국민즉석밥 팩반이 이제 수프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기아의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 CES에서 콘셉트카 3종을 공개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도 여전히 핫한데 어떤 쪽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주목해보면은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기관에서 대한항공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항공주들이 은근슬쩍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 20-30% 정도 대부분 좀 주가가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일단 국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유가가 높으면은 이제 유류비로 좀 전가를 하긴 하지만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낮을수록 좀 좋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유가 자체가 내려와 있으니까 좀 수혜로 보고 있고 달러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대금 자체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떨어지면 좋은데 좀 요즘에 또 환율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에서 하나투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항공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거리 노선으로 일단 증편이 되면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이제 단거리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쪽은 워낙 큰 회사니까 이제 뭐 장거리 쪽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합병에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합병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왔죠. 14개 당국에 이제 기업 결합하고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11개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또 내년 초 정도면 나머지 부분에서의 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겨울 쪽에 또 성수기에 진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여행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뭐 이제 본업적인 부분에다가 또 이 연말에는 쇼핑 시즌이 또 있었다 보니까 항공 그 물류 쪽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합병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LCC들이 조금 더 위치상으로 좀 매력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묵직한 좀 대한항공을 들고 왔고요. 또 이제 만약 지수가 상승력이 나오면 아무래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좀 소형주 쪽으로 가긴 했지만 결국엔 지수가 상승할 때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좀 덩치가 큰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합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오랜 기간 동안 기대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스타트를 끊어내지 않을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후 경쟁 당국 같은 경우 2월 14일 이전에 답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자, 대한항공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22,500원부터 23,200원 전일 종가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라인이 한 달 정도 좀 기간 조정을 거쳤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25,000원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2차로 한 27,000원까지도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인 상향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27,000원 뚫게 되면 상방이 좀 크게 열린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적으로 매물대 부분을 기간 조정으로 좀 뚫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가 다시 이탈돼서 떨어지게 되면은 전 저점을 한번 갱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봤고요. 자, 오늘장 공약주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다시 좀 들고 왔으면 최근에 좀 굉장히 가파르게 네. 한번 켜보시면은 차트 켜보시면 이 삼성물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네. 있었나 싶은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9만 원 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11만 원대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에 대한 평가가 워낙 높은데 이제 좀 약간 지주 회사격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재평가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자사주 2,472만 주를 5년 동안 전량 소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4월 21일에 한 5%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좀 지주사에 대한 할인이 나타나고 또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약한 주주 환원 정책인데 일단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거는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배당 수익 같은 경우도 60에서 70%를 확원하고 최소 주당 배당금도 2,000원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얘기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사업 부분에서 뭐 건설이나 뭐 이제 물류 쪽도 그렇고요. 종합 상사 쪽도 그렇고 사실 뭐 굉장히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난다거나 뭐 그러기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런 그 회사의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좀 의미 있는 가격대 라인인 12만 8천 원 라인을 좀 강하게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매물 자체가 사실 단기적으로는 많이 없는 라인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네.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라인 돌파를 했을 때 16만 원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력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더라도 좀 빠르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물산을 좀 묵직하지만 최근에 뭐 거의 소형주 급등주 차트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주 명부가 연말에 확정이 되나요, 여기도? 그렇죠. 일단 뭐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러니까요. 뭐 이제 네. 주주명부 확정이 되고 이제 기말 배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비슷한 기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노려봐도 좋을 종목 삼성물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조금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해상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2차로 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1차로는 12만 8천에서 13만 4천 원을 좀 최근 흐름을 좀 따라가 보자라는 매수 밴드로 잡았고요. 그리고 아까 주봉상 말씀드렸던 16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만 8천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만약에 주가가 빠르게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사이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요 10만 8천 원부터 11만 8천 원 요 사이에서 2차 매수 진행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비중을 확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래 투자 성향상 이제 확대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비중 조절 정도 해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친절한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 관심주 삼성물산이었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